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긴급 대피 명령을 받은 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우남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가 매입해 공원화를 하거나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성도 부족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산 미령동 고분군 출토 유물이 디지털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측정하고 도면을 그리던 기존 방식에 3D 스캐닝 기술이 더해져 미세한 흔적까지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복원에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우남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익산시장을 만나 공공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매입해 공원화를 하거나 임대주택 건립을 해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익산시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성도 부족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년 전 대피 명령이 내려진 우남 아파트. 소유권자 대표회의는 지난 4일 최정호 익산시장을 만나 공공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매입해 공원화 내지는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입장이 돼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기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1992년 준공된 우남 아파트는 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인 노후주택과 달리 재난위험시설로 인정돼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LH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공개발이라고 해도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남 아파트는 103세대 단일 건물, 연면적 9,400여 제곱미터로 협소해 인근 부지 매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익산은 신규 아파트 미분양까지 겹쳐 주택시장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남 아파트는 LH에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매입가를 놓고 이견이 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년 전 도시재생 등 정부 공모 사업을 적용하려 했을 때도 보상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익산시가 매입해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 자체 재정 투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별로 관심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미 익산 과공급 상태고. 대피 명령이 내려진 재난위험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개발을 바라는 주민들. 하지만 사업성 확보와 주택시장 환경 변화, 재원 부담 등 해결 과제가 많아 출구 전략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입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반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4개 분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박희승 의원은 남원이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8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해온 만큼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과 지역의 이원화 가능성을 언급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지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평가 방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금융, 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에 의결 보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결정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민관협의체 중 하나인 스포츠 리본협의회가 가동됐습니다. 이 협의회는 체육단체와 전문가, 시민 등 18명이 참여했으며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확대 방안, 스포츠 콘텐츠 발굴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 기존 스포츠 마케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수단과 방문객 체류를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교권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합니다. 전담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현장 교사 3명을 공개 선발해 교육청과 학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겨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합원광대가 차기 총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광대는 최근 현 총장 임기가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15대 총장 초빙 공고를 냈습니다. 후보자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현재 박성태 현 총장과 남국문 전 원광디지털대학 총장, 배종향 원광대 원예산업학 전공교수, 백준음 전 원광보건대 총장, 서일영 원광대 병원장, 황진수 원광대 부총장 등 6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민선국이 첫 읍면동 시민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대화는 지난달 8일 옥구읍부터 시작해 나포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침수와 배수 문제 해결,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원도심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는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도내 주민생활 만족도는 5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로 1위인 서울보다 15% 낮은 수준입니다. 또 이원택 도지사의 긍정평가는 38.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천호성 교육감은 긍정평가 51.9%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유물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유물을 측정하고 도면을 그리던 기존 방식에 3D 스캐닝 기술이 더해져 미세한 흔적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미룡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디지털 복원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토기를 스캐너 위에 올리자 마한시대 토기가 화면 위에 재현됩니다. 스캐너를 가까이 가져다 대자 표면의 굴곡과 파손 흔적까지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군산대 학생들이 마한 토기 디지털 복원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록하고 있는 토기는 군산대 캠퍼스 일대의 미룡동 고분군에서 출토됐습니다. 미룡동 고분군은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마한시대 유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짧은 목 항아리와 흑색 마연 토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발굴된 토기는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세밀한 기록 작업을 거치는데 이번 작업에는 군산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기록에는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 5명이 토기의 세척과 복원, 실측, 도면 작성 등 유물 기록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토기의 특징을 관찰해
도면으로 옮기는 기존 실측 방식과 함께 3D 스캐닝 기술도 활용됐습니다. 3D 스캐닝은 토기의 형태와 표면을 읽어 무늬와 흔적 등 사람의 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물의 연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실측과 디지털 방식이 모두 필요해 전통적인 실측 방식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기록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반 그 도면을 실측할 때는 이제 특별한 이게 틈새나 그런 거를 표현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정밀하게 나온다는 점과 이제 유물의 흔 목질흔이나 이제 물손질흔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점이 이제 감명 깊었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해서 매장 조사 기관의 어떤 발굴원, 또 박물관의 학예사, 또 유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직접 측정하고 그리는 실측부터 3D 스캐닝을 활용한 디지털 기록까지 디지털 기술이 더해져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호성 도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천교육감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교육감은 유성동 전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고발됐습니다. 또 비공개 채팅방 천사랑을 통해 선거전략 기획과 대량 문자 발송, 여론조사 논의 등이 이뤄졌다며 고발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던 기초의원 후보가 당선 이후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신고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실제보다 재산을 1억 5천만 원 많게 신고해 선거 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사건 피의자와 유착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2024년 타운하우스 개발 및 법인 인수 등을 빌미로 15억 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소인 등을 고소했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인 비경정이 피고소인 측과 유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실 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산 관리도 항포구에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5분쯤 관리도 항포구에서 그물을 옮겨 싣기 위해 주차해둔 1톤 트럭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차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위치 표시 부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에서 어린이집 통학 승합차 등이 추돌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통학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0명은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산 문여도 김양식장 이설을 놓고 지역 어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안 어민 70여 명은 오늘 도청을 찾아
전북도가 군산 문여도 인근 해역에 있던 김양식장 550헥타르를 비안도 서측 해역으로 이설하도록 승인해줘 꽃게 조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부안 어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김양식장 이설 결정을 철회하라고 항의해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군산 어민과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추석 벌초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는 53명입니다. 이 중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질환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군산 비흥항에서 어구 작업용 바지선 2척이 침몰되거나 전복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8분쯤 비흥항 서방파제 인근에 계류 중이던 바지선이 침몰하고 또 다른 바지선은 전복됐습니다. 이 바지선들은 길이 8m, 너비 4m 규모의 어구 작업용입니다. 해경은 침몰한 바지선은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군산 공무원 노동조합이 괴롭힘 방지 4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공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악성민원과 협박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사업기간에 쫓겨 옛 남원역사 철거를 시작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만인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옛 남원역사를 철거해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 등 88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회는 옛 남원역사는 한번 철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공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들의 추억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창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34분쯤 고창군 아산면 도솔제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불이 잇따라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밤 9시 반쯤 전북대 공과대학 3층 실험실에서 불이 나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추산 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는 전북대 공과대학 학과 사무실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방문객들을 주변 근대문화유산과 상권, 문화공간 등으로 연결하는 익산형 타운마이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동과 인화동 등의 근대문화유산과 상권, 문화공간 등을 연계해 방문객이 원도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내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현장 논의를 진행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관광 상품과 연계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가 이제 온라인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바우처로 구매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온라인몰에 마련된 꾸러미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 연습이 익산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를 포함해 경찰, 소방, 육군 35사단 등 8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와 화재 발생을 대응한 훈련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테러 신고 접수부터 인질 구출, 드론 테러에 따른 화재 발생 대응, 시민 대피 및 인명구조, 긴급 복구까지 단계별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2만 8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공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용률은 68.1%로 1년 전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5,000명 증가한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됐고 청년 고용률은 40.6%, 여성 고용률은 57.5%로 상승했습니다. 원광대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2개 영역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등 2개 영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원광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광역계열 389명과 자율전공학부 200명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광대는 앞으로 전공 자율선택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익산 낭산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총화상을 받았습니다. 총화상은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와 조합원 권익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낭산농협은 설립 이래 처음 수상했습니다. 낭산농협은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과 공동 육모 사업, 조합원 건강검진 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오는 22일 2016 전북생활문화 라인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순수 아마추어 라인댄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팀별 개성을 선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 삼성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폭염으로 지친 이웃들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새마을부녀 회원 20여 명은 삼계탕을 직접 조리해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